안녕하세요, 제이전입니다. 임신한 명자 찾기 미션을 받은 태상과 엄마를 찾아 나선 채옥이 향하게 된 곳은 나진으로 생체 실험 중인 옹성병원이었고, 그곳에는 괴물로 변한 채옥의 엄마 성심과 가토가 채옥에게 먹이려 했던 나진이 든 물을 마신 명자가 있었죠. 옹성병원의 뒷배였던 마에다 유키코는 태상에게 지대한 관심이 있었고, 채옥에 대한 태상의 마음을 알게 되면서 채옥을 납치하게 되고, 태상이 채옥을 구하며 옹성병원 폭파에 성공을 하는데요. 그 사이 성심은 환풍기를 통해 탈출을 하게 되죠. 자신의 호감을 배신으로 갚은 태상을, 태상의 여자를 살려둘 수 없는 마에다의 등장에, 딸을 지키려는 성심의 등장에 순식간에 피바다로 변해버리면서 결국 태상까지 공격하려는 성심 앞에 채옥이 막아서며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태상은 채옥의 죽음에 대한 복수로 마에다의 남편 장례식을 폭발해버리게 됩니다. 성심은 자신의 나진으로 채옥을 살렸고, 명자의 아이 승조는 마에다에게로 넘겨지게 되고, 마에다는 폭발에 심각한 부상을 입으면서 나진을 받아들여야만 하는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면서 시즌 1이 엔딩을 맞았었는데요. 엄마가 건넨 나진으로 살아난 채옥은 참을 수 없는 허기와 갈증에 살상을 하게 되고, 결국 살아남았음에도 태상 앞에 나설 수가 없었습니다. 그 후 채옥은 죽지도 않는 완벽한 지옥에 홀로 남겨진 채 끝도 보이지 않는 겨울을 살며 여전히 태상을 그리워하고 있었죠. 드디어 1945년 8월 경성에는 봄이 찾아왔지만 태상은 채옥에 대한 그리움을 떨쳐낼 수 없었고, 마에다는 태상을 떨쳐낼 수가 없었고, 마에다의 복수에 피바다가 되어버린 금옥당에서 태상의 몸에 나진을 주입해버리면서 괴물이 된 채 무수한 세월을 살아가게 하는데요. 마에다는 생모로부터 나진을 물려받은 승조를 자신의 호적에 올리면서 가토의 실험들에서 특별한 실험체로 자라나고 있었고, 과거 옹성병원이 있던 자리에 전승 제약을 건립해서는 가토의 뜻을 받들어 나진을 심었던 쿠로토 원과 회장이 된 가토의 아들 신지오가 여전히 나진 괴물 실험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승조는 자신을 괴물이 아닌 인간으로 대해주던 태주를 따랐었고, 1년 전 태주는 전승 제약을 쓸어버리려다 실패를 하게 되는데요. 태주를 돕겠다 했던 승조는 엄마인 마에다를 배신하려 했지만 잠들어버린 나진에 자신의 목숨이 더 소중했던 승조는 결국 태주를 돕지 못하면서 태주가 죽었다 생각했었는데 아니었습니다. 태주가 죽을 위기에 빠진 순간 마에다 앞에 무릎을 꿇었던 준택의 손자인 용길의 목숨만은 살려달라는 간청에 마에다는 태주의 몸에서 나진을 빼냈었었고, 기억을 잃은 태주는 호재로 살게 되면서 용길과 함께 사설 탐정일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 사이 채옥은 은제비라는 이름으로 실종자들을 찾아주는 일을 하고 있었고, 전승 바이오의 경호원이었던 오기훈이라는 실종자 찾기 의뢰를 받게 되면서 기훈의 행방을 쫓는데, 기훈은 실종된 게 아니라 도피해 있었던 거고, 촉수를 가진 승조의 공격에 사망을 하게 되는데요. 한 발 늦게 도착한 채옥은 기훈의 방에서 그 예전 나진에 의한 괴물의 그림이 가득한 노트를 발견하게 되고, 그 시각 의뢰인 남편의 외도 증거를 잡기 위해 출동했던 태주 역시 모텔에 도착을 하는데, 뒤집어진 방 번호에 찾아가게 된 곳이 하필이면 기훈의 방이었고, 어둠 속에서 채옥과 마주하게 되는데요. 기억을 잃은 태주는 채옥을 알아보지 못했고, 어둠 속에서 채옥은 태주를 알아보지 못했고, 먼 발치에서 채옥을 지켜보던 승조는 채옥이 자신과 같은 동족임을 직감하게 됩니다. 순식간에 사라진 채옥에 태주는 살인사건의 유력한 용의자가 되어버리면서 채옥을 찾아야만 하는 미션을 건네받게 되는데요. 기훈이 어떻게 그 괴물들을 알고 있었던 건지가 궁금해진 채옥은 모텔 CCTV를 돌려보다가 태상의 얼굴을 보게 되면서 태상이 살아있음을 믿을 수가 없는데, 탐정사무소 안테나들에 의해 채옥의 행방을 알게 된 태상은 채옥의 뒤를 쫓게 되면서 마주하게 된 태상이라 생각하며 그를 안고서는 눈물을 흘렸는데, 태상은 자신이 태상이 아니라며 채옥을 밀어내며 범인을 잡기 위해 공조를 하자 제안을 하는데요. 이를 거절하는 채옥이었죠. 그 사이 채옥이 머물던 곳으로 잠입을 했던 승조는 그곳에서 태상의 그림을 발견하게 되면서 채옥과 태상의 관계에 대한 의문을 품게 됩니다. 채옥을 끌어들이려 태상의 그림으로 태상을 찾아달라 의뢰를 하면서 채옥을 유인해 촉수 공격을 가하는데, 그 공격에도 살아난 채옥의 자신의 동족임을 확신하게 되면서 채옥을 쫓아왔던 태상이 살아있음까지 확인을 하게 되죠. 그렇게 채옥은 지하 연구실에서 마에다와 대면하게 되고, 79년 전 채옥에게 하지 못했던 복수를 하기 위해 마에다는 호재가 태상임을 알리고, 승조는 호재에게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건지 아니면 채옥이 보는 앞에서 죽을 건지 선택하라 하죠. 채옥을 구할 수 있다는 그 말에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나진을 받아들이고, 기억과 함께 재생 능력의 파워까지 모두 되찾게 되면서
체옥을 찾아서는 승조의 도움으로 그곳에서 도망칠 수가 있었는데요. 승조에게 뭔가 꿍꿍이가 있어 보입니다. 전승제약의 신입사원으로 들어갔다가 실험체 75호가 되어버린 종력을 지하철역에 풀어버리면서 괴물화가 되어가며 느끼는 갈증과 허기에 사람을 셋이나 죽이게 되면서 경찰에 겨우겨우 체포가 되는데요. 태상에게는 더 큰 희생을 막기 위해 사람들에게 경고를 하기 위해서였다며 뭔가를 꾸미는 마에다를 막기 위해서였다며 종역을 풀었다는데 아무래도 뭔가 미심쩍기만 하죠. 한편 쿠로코1은 종역을 빼내려 하는데요. 쿠로코1이 종역을 실험체로 쓴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여인을 다시 걷게 하기 위해 장애가 있는 종역을 실험체로 써서 다른 사람 몸에서 성장한 성충으로 이식 성공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였던 거죠. 근데 승조가 그 일을 망쳐버린 겁니다. 종역은 과거 태상과 체옥이 구해줬던 한 소녀의 손주였기에 태상은 전승제약으로 끌려간 종역을 구하려 하고 체옥도 승조도 태상을 돕겠다 자처하는데요. 역시나 승조에게 꿍꿍이가 있었던 거군요. 마에다에게서 체옥을 전승제약으로 데려오라는 명령을 받았던 거였습니다. 마에다는 친구들을 살릴 것이냐 체옥을 살릴 것이냐 이 선택의 기로에 태상을 세워 모두를 잃게 해서는 태상이 온전히 혼자가 되는 복수를 하고 싶었던 거죠. 하지만 마에다에 의해 강제로 나진이 수면에 들어가게 된 승조가 자신의 목숨이 더 중해서 태상을 돕지 못했던 것처럼 체옥의 나진이 수면에 들게 해서는 태상을 돕지 못하는 상황을 만들어버리면서 그렇게 체옥에게도 선택을 하라며 죽음 앞에서 얼마나 나약한 게 인간인지를 체옥도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고 싶었는데 체옥은 달랐습니다. 나진의 힘을 쓸 수 없음에도 태상에게로 향하는 체옥이었고 태상이 자신이 사랑하는 여인을 죽이는 아픔을 겪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신이 체옥을 죽이겠다 다짐했던 승조였고 승조가 또다시 자신을 배신할 것인지를 알았을까요? 마에다는 살상병기들을 승조에게로 보내면서 승조는 한쪽 눈을 잃게 되는데요. 친구들과 체옥 사이에서 선택을 하라며 여전히 인간의 생명이 동등하다고 생각하냐며 태상의 선택을 종용하는데 그 어느 것도 놓치지 않겠다는 의지가 태상의 눈에서 불타오릅니다. 사실 쿠로코1도 승조도 마에다의 독단을 간과할 수가 없었고 이미 이 둘은 작당을 한 상태였죠. 쿠로코1은 태상에게 나진을 잠재우는 주사를 건넸었고 마에다가 주절주절거리는 사이 그 주사를 마에다의 목에 찌르고서는 친구들을 촉수 괴물에게서 구해내고 수조 안에서 나진이 빠져나와 기억을 잃은 체옥을 구해내죠. 괴물들을 잠재우기 위해 질소를 투척했던 마에다 앞에 나진이 잠들어버린 마에다 앞에 승조가 나타납니다. 승조 역시 알았던 거죠. 마에다가 결국 자신까지 없애려 할 걸 말이죠. 쿠로코1이 나진 수면제를 태상에게 건네게 하면서 태상이 그걸 마에다에게 써야만 하는 상황을 만들어서는 마에다의 진심을 듣게 됩니다. 한순간이라도 자신이 마에다에게 아들이었던 적이 있었냐는 질문에 인간의 정의란 건 인간을 나약하게 만들 뿐이라며 하염없이 쓸데없는 존재로 만들 뿐이라며 자신은 승조를 그렇게 키우지 않았다는 대답을 남기는데요. 마에다가 키운 대로 살겠다며 자신을 키워준 엄마에 대한 마지막 전까지 정리를 하며 마에다의 심장에 촉수를 꽂아 괴물이 잠들어 있는 지하로 떨어뜨리고 탄저균 포자에 피부가 타들어가는 고통을 느끼며 마지막을 맞이하게 되면서 기억을 잃었음에도 누구인지 모르는 존재에 대한 그리움만 가득했던 체옥과 태상이 거리에서 마주하게 되면서 이 둘의 봄이 시작이 되고 태상과 마에다의 지긋지긋한 악연이 드디어 끝인가 보다 했는데 더 무서운 놈이 기다리고 있었군요. 마에다의 아들인 승조가 전승제약을 물려받으면서 나진이 든 생수를 유통하기 시작하면서 태상과 체옥의 봄은 시작도 전에 대혼란을 맞이하게 될 모양새이고 시즌3가 나올 분위기로 엔딩을 맞았는데요. 깨진 수조에 죽었어야만 할 체옥의 나진의 꿈틀거림에 시즌3가 나온다면 체옥의 기억을 가진 나진은 체옥에게로 돌아가게 될지도 궁금해지고 크리처라는 제목이 무색할 만큼 괴물들의 등장이 시즌1보다 현저하게 적었던 시즌2에 살짝 실망스럽긴 했는데요. 나진을 대량으로 풀어버린 승조로 인해 아무래도 시즌3에서는 그 실망감이 사라지지 않을까 기대도 되고 의미 있는 시리즈로 알려졌으면 싶은데 개인적으로는 경성 크리처 1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잘 담긴 드라마가 아니었나 싶고 제작 의도는 좋았지만 시즌2는 너무 로맨스처럼 느껴져서 살짝 실망스러웠지만 시즌1에 비해 빠른 스피드감은 대체로 만족스럽지 않았나 싶네요.